세종시록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4일 시내 두 번째 기사 1444년 명정동 9년 충청도 관찰사 등에게 초수를 올려보내는 일에 대해 유시하다. 충청도 관찰사 김조와 경기 정력 찰방 200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가는 SMC 윤 김흔지의 말을 듣고 이어 내가 그가 가지고 가는 사목을 살펴본 뒤에 초수를 올려보내는 일을 흔지와 함께 곡진하게 조처하라. 1. 전이의 초수는 가격의 잘 달리는 말 두 필씩을 선택하여 초수를 실어 보내는 일에 전용하고 다른 일에 쓰지 말 것. 1. 초수에는 부지런하고 근신하며 사리를 알만한 자 2인을 선택해서 감고로 정하고 몸이 건장한 자 3인을 선정하여 칭호를 앞직이라 하고 매일 감고 1인과 앞직 1인이 윤번으로 지키게 하되 관에서 아침 저녁의 식사를 제공할 것. 1. 연도의 가격에 쓰는 초수를 압직하고 운송하는 자 3인을 선정할 것. 1. 전항의 초수를 운송할 때의 가격에 쓰는 말 두 필과 압직 3인이 연차로 입직하고 서로 휴식하면서 차례로 돌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 1. 전이의 초수는 입번한 감고가 매일 해질녘에 초수를 사기 그릇에 넣고 기운이 새지 않도록 하여 봉합하고 서명한 뒤에 그때의 시각과 이를 실은 역마 이름을 적어서 앞직인에게 주고 앞직인은 다음 역의 앞직인에게 전한다. 이렇게 급히 채송하여 하룻밤 사이에 서울에 도착하여 바치게 하라. 만일 지체하는 일이 있으면 찰방과 역승을 그때 즉시 처벌할 것. 1. 초수 운송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찰방 역생들을 경솔하게 검거하지 말 것. 1. 지금 보내는 사복시의 말 8필은 가격의 비난한 역자에게 나눠주어 초수를 운송하게 하라 하였다. 빈틈이 없다. 세종시록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4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전제 상정소에서 각도의 수확량 측정 방법에 대해 아래다. 각도의 농가 밭의 수확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공법에 따라서 수세의 수량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측량한 매 일결에 대하여 상상 등 논 일결에는 종곡이 몇 마리며 밭 일결에는 무슨 곡식 몇 마리며 상상년에는 논의 수확은 일결에 몇 셈이고 밭의 수확은 일결에 몇 셈이며 하하년에는 논 일결의 수확은 얼마이고 밭 일결의 수확은 몇 셈인가. 하하 등의 논 일결에는 또 종곡이 몇 마리고 밭 일결에는 무슨 곡식 몇 마를 심으며 상상년에는 논밭 일결의 각기 수확이 몇 셈이고 하하년에는 논과 밭 각 일결의 수확은 몇 셈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각 고을의 사리를 이해하는 품간과 노농에게 묻고 또 각 관둔전에 대하여도 5년을 한도로 하여 심은 곡식의 수량과 수확의 많고 적음을 또한 전항의 예에 따라 마감하여 보고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기록의 나라. 세종시록 100억 원 세종 26년 7월 4일 시내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강도를 죽인 지위원군사 정윤덕에게 매장 비용을 징수하지 말 것을 아래다. 평안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지위원군사 정윤덕은 잘못하여 강도 이만송을 죽였으니 마땅히 형벌의 결행을 법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범인을 죽게 만든 율로서 논죄하고 매장은 열량을 징수해야 하겠으나 율조문의 본인은 본래 범한 죄는 가벼운 것인데 우연히 목숨이 떨어지게 만든 경우에는 피살된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장사의 비용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이제 이만송은 한 집안의 7인을 살해한 극형에 해당 죄를 범한 자인이 매장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는 이를 형조에 내려주어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결정하기를 관찰사가 아랜 대로 시행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105권 세종 26년 7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이사금, 윤형, 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사금을 공조 참판으로 윤형을 경창부 윤, 권맹손을 한승부 윤, 이견기를 사헌부 대사헌, 윤창을 호조 참의, 이익박을 공조 참의, 이인손을 사헌지비, 이사증, 박중손을 사헌 장령, 나홍서, 김인민을 수사헌 지평으로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보충군 섭 60 등의 인원수를 정할 것을 아뢰다. 본조에서는 군정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사무가 복잡하고 바쁜데 노비의 수는 적기 때문에 보충군이나 섭 60 등을 각 관사의 차노비로 나누어 정하여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수가 일정하지 않고 임시로 보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게 되어 대체에 합당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섭 60, 110명과 보충군 140명을 일정한 정원수로 정하여 등록하여 두고 시행하게 할 것이며, 만약 사역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으면 비록 1, 2명일지라도 반드시 계문한 뒤에 사역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도살과 산선을 검단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처에서 기우제를 거행한 뒤에 지금에 이르도록 비가 오지 않사오니 옛 제도를 따라 도살과 산선을 검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종묘에서 기우제를 거행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추향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정년의 졸기. 정년은 경상도 영일현 사람으로 정홍의 아들이다. 생훈시에 합격하고 음직으로 벼슬에 올랐다. 사헌부 지평으로 있을 때 노비에 대한 쟁송하는 자가 있었는데 공사가 수상 하윤에게 광대되므로 연이 하윤을 탄핵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연을 순금사에 넘겨 국문하게 하였다. 연이 항변하여 굴복하지 아니하므로 매를 쳐서 고문하기까지에 이르렀으나 조리를 분석하여 지적함을 그치지 않고 말이 매우 절실하고 곧았다. 사건의 보고가 자세히 올라가니 임금이 특히 가벼운 죄로 처단하여 다만 속전만을 바치게 하였다. 벼슬이 여러 번 옮기어 도관 정량이 되고 얼마 안 되어 종부 소윤에 승진하였으며 거듭 사헌 장령으로 옮겼다. 사건에 있어 죄를 받고 외직으로 편출되었다가 갑진년에 다시 사헌부 장령이 되고 겨울에 성공감 정에 승진하였으며 을사년 가을에는 사헌 지비에 임명되고 병원년 가을에는 특히 승정은 동부대원에 임명되었다가 이에 따라 우대원으로 옮겼으며 기운년 가을에는 형조참판에 임명되고 이조참판과 병조참판을 거쳐서 병진년에는 형조판서에 승진하였으며 두 번 병조판서로 전임하였다. 항상 사복시 제조가 되어 오랫동안 마정을 맡았는데 좋지 않은 것이 세밀하고 충실하였다. 병이 위독하게 되니 임금이 내일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고 의약과 문명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56세이다. 부음이 들리니 조회를 그치고 치조와 치부하였다. 시호를 정숙이라 하였으니 고든 길을 지켜 동요하지 않는 것을 정이라 하고 마음을 굳게 잡고 결단하는 것을 숙이라 한다. 이는 성질이 강경하고 곧아서 악을 미워하였다. 아들은 정자원, 정자양, 정자재, 정자숙이며 딸은 안평대군 이용에게 시집갔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8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서정전에서 친히 처녀를 간선하다. 영응대군 이염의 배필을 삼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8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함길도 사람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에는 특혜를 주게 하다.
임금이 우찬성 황부인과 도승지 이승손 등에게 이르기를 몽고 생목이는 원나라의 외척인 까닭에 모든 벼슬의 제수와 대우에 있어서 모두 다 특이하게 우대하였던 것이다. 한나라의 고조는 풍패에 대하여 광무제는 남양에 대하여 혹은 탕목읍으로 이름하였고 혹은 고인으로 일컬었으니 두 임금이 풍패와 남양을 우대함이 다른 나라보다도 특이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함길도는 조정이 왕업을 일으킨 땅으로 나라의 기초를 정한 초기에 조정께서 일찍이 그곳 사주를 무용함을 칭찬하였으며 나도 그 도의 사람들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는 특히 작품의 순서를 띄어 올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여러 사람 말하기를 성상의 분부하심이 진실로 타당합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8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우사 기우제를 거행하다. 한제로 인하여 항시하고 우사 기우제를 거행하였다. 항시는 저자를 닫고 일용품을 거리에서 매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각도의 부역이 번다 하고 과중하다 하여 교수를 내리다. 비가 왔다. 임금이 각도의 부역이 번다 하고 과중하다고 하여 교수를 내려 경계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왕자의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요점은 부역을 가볍게 하고 부수를 적게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작은 몸으로 한나라에 군림하여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나 홀로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으므로 여러 신로들을 조심해 뽑고 수령들에게 목민의 임무를 맡겨 미공을 도모함이 여러 해 되었다. 그런데 덕이 성실하지 못한 데가 있고 언택이 흡족하지 못한 바 있어서 여러 해를 잇따라 한제로 흉년이 들어 백성이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니 내 마음이 이를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요사이 수령들이 국가의 대체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질고도 생각지 않은 채 제멋대로 함부로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가 들어있다고 한다. 그들이 부세와 부역을 부과 징수할 시험을 당하면 사리에 따라 정의를 잇고 옛 버릇대로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한 날 받아야 할 부세를 두었음에 이르도록 불어나고 하루 동안 시켜야 할 부역이 수십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정기적인 부과 이외에 여러 가지 간교한 방법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도 허다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한 가지 일이라도 제 뜻에 거슬리면 매질과 뒤따라 나의 적자로 하여금 편안히 살 수 없게 하므로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일어나서 화기의 손상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내가 다스리기를 맡겨 성공하기를 독려하는 본이겠느냐. 서경에 말하기를 적자를 보호하듯 하니 백성들이 편안하도다 라고 하였고 시경에는 말하기를 부유한 사람은 좋구만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가엾구나 라고 하였다. 이제 너희 수령들은 시경과 서경의 교훈을 본받고 조정의 뜻에 따라 구차한 것에 얽매이지 말며 옛 사례에 버릇되지 말고 모든 불법한 징수와 급하지 않은 부역을 모두 다 정지하고 없애버려서 백성의 힘이 여유 있게 하고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나의 백성을 어지게 하려 하고 불쌍히 여기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기 바란다. 만약 혹이나 다른 전례의 잘못을 되풀이하여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있으면 오직 나는 너에게 벌써 조금이라도 용서함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서울 안의 빈궁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도록 호조에 점지하다. 지난해 곡식이 잘 익지 않고 이제 또 한제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바야흐로 먹고 살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 중에도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더욱 가엾고 민망하다. 서울 안의 오부에 사는 빈궁한 남녀들에게 풍저청의 양곡을 장량하여 내어주어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이품 이상의 관원이 복제나 신병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 녹봉을 주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는 이품 이상인 관원이 만약 복제나 신병으로 인하여 여러 날 출근하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즉시 계달하고 그 녹봉을 주도록 함을 항구의 규정으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전제하에 흉년이든 하삼도에 성 쌓는 일을 정지하도록 하다. 하삼도는 동서 양계처럼 방어와 수비가 기묘하지는 않다. 바닷가의 성들은 이미 일찍이 축조하였고 다만 내지 각국의 성만을 아직 다 쌓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하삼도는 해를 이어 한제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양식이 넉넉하지 못하니 우선 성 쌓는 공사를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5월부터 8월까지는 평상시에 갑옷을 입지 못하도록 하다. 지금부터 본래의 문을 지키는 갑사들은 5월부터 8월까지는 모든 조회와 외객이 궁궐에 나아가는 날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갑옷을 입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연생전에 벼락이 떨어져 궁녀가 죽다. 비가 오고 우레하였다. 벼락이 연생전에 떨어져 사기 차녀가 죽었으며 연지동에서도 한 여자가 벼락을 맞았고 창덕궁 옛 중추원에도 벼락이 떨어졌다. 임금이 우이정 신계 주하참선 하연 우찬성 황보인 주하참천 권제 우참찬 이숙치를 불러 이르기를 오늘 영생전에 벼락이 떨어져 궁녀가 벼락에 죽었으니 어찌 재변이 아니겠는가. 옛날 명나라의 홍무 때에는 건신전에 벼락하고 천둥과 벼락이 떨어졌으며 영락 때에는 봉천, 화계, 건신의 세 궁전에 벼락이 떨어져 화재가 나니 두 황제가 다 건신하여 몸을 닫고 반성하였으며 천하의 대사령을 내려 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하였다. 지금 하늘이 내전에 벼락을 떨어뜨려 꾸짖는 뜻을 보이니 내가 매우 두렵다. 사령을 내려 비상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무릇 백성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하늘의 천둥 벼락은 양기가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그 기운이 저촉되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하늘과 돌과 새와 바람에 이르기까지 또한 간혹 벼락을 맞아 죽는 일이 있는 것이온데 어찌 사람이 이리 선하고 악한 것에 관계가 있겠습니까? 또 연생전은 본래 정전이 아니었고 또 큰 벼락이 이런 것도 아니므로 재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을 즐겁게 할 일은 근간에 한재로 인하여 남김없이 거행하였으므로 지금 다시 이를 아랠 것이 없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궁녀와 궁중의 취사부들이 오래도록 내전에서 답답하게 지내니 내가 그 수를 줄여서 내보내고자 한다. 또 민간의 포흠도 또한 수량을 헤아려 감면하고 싶다. 나이가 80세 이상 되는 노인으로서 시위, 영이나 진에 소속되어 복무하며 이미 오래된 자와 각 관사의 이전으로서 한산인이 되어 임명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풍계를 따라 벼슬을 제수하고 시비 갑사의 수를 줄이며 양계의 성 쌓는 공사를 정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한산인이 된 이전이나 노인들에게 벼슬을 제수하는 등의 일은 임금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궁녀는 그 어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해 골라서 내보낼 것이며 취사부는 번을 나누어 교대로 입번하게 하면 그의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옵니다. 또 영진에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그 수가 적지 않으므로 골고루 관작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 갑사는 총수가 1,000인 이내인데 양계에 부방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시위의 수는 700여인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포흠에 대하여는 지난해에 한제가 있다고 하여 이미 일찍이 감면하였는데 지금 또 감면한다면 나라의 저축이 없어질 것이옵니다. 또 동서 양계의 방언은 가장 기묘한 것이므로 그곳의 성들은 점차 축조해야 마땅할 것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 폐지할 수는 없사오니 예전 그대로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그럴듯하다. 공중치사부의 번 나누는 일과 이전이나 노인에게 벼슬을 제수하는 등의 일을 도승지 이승손으로 하여금 성안하여 아르게 하라 하고 또 계속하여 명하기를 사령을 내리는 것은 소인들에 대해 다행한 일로서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재변이 일어나니 감히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너그러운 언전을 베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각 해의 사유한 전례를 조사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죽은 궁녀 차씨에게 부의하다. 쌀과 대두를 아울러 열석과 종이 60권 및 관각을 부의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제하여 각 관리들에게 관물 파손과 유실 물건들에 대한 비용을 추징하지 말도록 하다. 금년 7월 초 10일 이전에 중앙과 지방을 관리로서 감림, 자도한 것을 제외하고 관물을 모손한 것이나 혹은 문서가 착오된 것으로서 정리가 용서할 만한 것과 각 관사의 노비의 유실한 물건은 모두 추징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감림, 자도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내전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경념 등 20인이 왔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0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지도령부사 조후의 졸기. 후는 한양 사람으로 어머니는 곧 환조의 딸이다. 처음에 진흥궁 녹사에 임명되어 여러 벼슬을 거쳐 돈영 부사에 이르렀다가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68세이다. 시호를 안정이라고 하였으니 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투지 않음을 아니라 하고 부드럽고 정직하여 명대로 살다가 죽은 것을 정이라 한다. 아들 이름은 조득수라 한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0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이조 등에 전제하여 임기 만료된 각 관사의 이전은 상관에 제수토록 하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0일 정사 일곱 번째 기사 전라도 안양면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1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전국에 사면령을 내리다. 국내에 사령을 내리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내가 덕이 적고 호남한 몸으로 온 나라 한나라 신민의 위에 의탁하게 되어 우러러 조정께서 부여하신 중책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바이다. 편안하게 다스리기를 기도하나 덕이 성실하지 못함이 있고 정치에는 잘못이 있어서 백성들의 원망은 일어나고 한전은 연속되더니 이번에는 하늘이 또 경계함을 보여 영생전에 천둥벼락을 치니 내가 매우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마땅히 득음을 선포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통 9년 7월 12일 먼동틀 무렵부터 그 이전에 지은 죄로서 모반, 모대역, 모반의 죄와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살해할 음모를 하였거나 구타 모욕한 자와 아내나 첩이 남편을 살해할 음모를 한 자와 노비가 주인의 살해 음모를 한 자와 고독, 연매와 로 고의로 살의를 꾀한 자 및 강도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심하였거나 아직 미결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다 용서의 죄를 면제한다. 감히 살인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고운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고발하는 죄로서 이를 처벌할 것이다.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가엾게 여기면은 몸을 닦고 반성하는 도리를 다해야 하며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놓아주면은 마땅히 넓고 큰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1일 무호 두 번째 기사 한제로 갑자, 을축 두 해에 박물과 별의 진상을 모두 정지하게 하다.
동지, 정조, 강무, 탄일 등의 박물과 멸진상을 일체 모두 정지하였다. 세종시로 105군 세종 26년 7월 11일 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나주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세종시로 105군 세종 26년 7월 1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도형수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아래다. 전번의 전지에 외방에 중도부처 하였거나 안치된 도형수 중에 늙은 어베이가 있는 자에게는 휴가를 주어 1년에 한 번씩 서로 만나보게 허락하고 그 휴가 일수는 모두 복역 일수에 통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고 오고 할 때에 병들었다고 거짓 일컬으며 중로에 머물러서 고의로 시일을 경과하는 자가 있사오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도중에서 사고가 있거나 혹은 부모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각기 경과하는 고을과 부모가 있는 고을의 관장에게 사연을 갖춰 보고하게 하고 그 수령이 참인지 거짓인가를 자세히 핵실하여 즉시 통보하여 뒷날의 증빙을 삼게 하며 비록 정말 병들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머물러 있는 일수는 복역 일수에 통산하지 못하게 하여 강교한 행위를 방지하옵소서. 혹이나 관리가 재수와 공모한 자가 있어 그 허위의 사실이 뒤에 드러날 경우에는 관찰사 사원부에서 고획하여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2일 예조에 전지한 늙은이를 예우하도록 하다.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며 또 재변이 있으니 백성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힘써서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도록 하고 늙은이를 존경하는 예도 또한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이다. 나이 많은 늙은 남녀로서 양가의 80세 이상인 자로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면 종팔품 벼슬을 제수하고 본래 구품 벼슬에 있는 자이면 정팔품을 제수하며 원직이 8품인 자에게는 종 7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에게는 한 작업을 승진시킨다.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벼슬하지 않은 자이면 정 8품 벼슬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이면 종 7품을 제수하며 원직이 8품인 자에게는 정 7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에게는 한 작업을 띄어 올려준다. 100세 이상인 자에게는 벼슬을 하지 않은 자와 원직이 7품 이하인 자에게는 정 6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에게는 3작업을 띄어서 제수하되 모두 3품을 한 개로 하여 그친다. 부인의 봉작도 이에 준한다. 천인으로서 나이 82세 이상인 자에게는 벼슬을 하지 않은 자이면 정 9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이면 종 8품을 제수하며 원직이 8품 이상인 자에게는 한 작업을 승진시킨다.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벼슬을 하지 않은 자이면 종 8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9품인 자에게는 정 8품을 제수하며 원직이 8품 이상인 자에게는 한 작업 뛰어넘어 제수한다. 100세 이상인 자에게는 벼슬을 하지 않은 자와 8품 이하인 자에게는 종 6품을 제수하고 원직이 7품 이상인 자에게는 2작업을 뛰어 올려 제수하되 모두 5품을 한 개로 하여 그친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천인의 신분을 면제한다. 여자도 모두 이 예에 의하여 봉작한다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2일 기미 세 번째 기사 국려 45인을 내보내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0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창법을 올리니 집현전에서 논의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사창법을 조목을 열거하여 올리니 집현전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2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대신이 졸하였을 때 장사에 쓰는 석회에 관한 사항을 호조에 전제하다. 지금부터는 대신이 졸하였을 때 장사에 쓰는 석회는 예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품간에게는 60석,
이품가에게는 50석, 종 이품에게는 40석을 사용하게 하고 계문함이 없이 예식대로 지령을 써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2일 기미 6번째 기사 종묘 등의 기우제를 지내다. 종묘와 사직당과 풍을 내우다는에 기우제를 지냈다. 또 기우하는 우사제를 거행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3일 소나기가 오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초수에 거동하지 않을 것을 승정원에 이르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지난해에 농사가 잘 되지 않은 데다가 금년에 또 가문이 내가 무슨 마음으로 천재에 근신하지 않고 한 몸의 병치료를 위하여 초수에 거동할 것인가. 병주로 하여금 거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지 말도록 하라 하니 도승지 이 승손이 아뢰기를 전하의 한 몸은 조정께서 부여하신 중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거동은 오로지 한 몸의 병을 치료하는 일뿐만이 아니었고 국가의 무한한 대계를 위한 것이온데 어찌 한때의 재변을 가지고 대체를 생각지 않으시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병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비록 초수에 거둥하더라도 반드시 효용을 보지 못할 것이며 거둥하는 점에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많은 까닭에 정지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의정부의 우찬성 황보인 좌참찬 권제 등이 본부의 의견을 가지고 아뢰기를 금년에 비록 한제가 있다고 하나 실롱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천둥벼락의 변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하늘의 꾸짖음을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듣자오니 승상께 없어 한 해를 근심하고 재변을 두려워하여 첫수에 거동하시는 일을 정지하고자 하신다 하니 신등은 실망하였습니다. 만약 한 해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거동의 폐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셔 정지하신다면 시위하는 군사와 공개의 비용을 적당히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가뭄은 예전에 비하여 더욱 심할 뿐더러 천둥벼락의 변은 하늘이 또 경계를 보인 것인데 내가 장차 무슨 마음으로 먼 지방에 거동한단 말인가? 나의 뜻을 이미 정하였으니 너희 의견을 들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경기관찰사 허구가 와서 아뢰기를 경기의 물가의 각 고을은 비록 가물고 깡마르다고 하나 산군 같은 곳은 농사가 제법 잘 되었으며 또 거동에 접대할 여러 가지 물품을 계산하여 보니 매우 간단하고 약소하온데 어찌 백성이 배를 입는다고 하겠습니까? 청하건대 대체를 생각하시고 조그마한 배에 구애하지 말으시어 특히 거동하실 명령을 내려주셔서 시민들의 소망에 부응토록 하옵소서 하였으나 좋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각도의 형수와 유배된 사람들을 석방하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3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이조 등에 전지하여 김치경 등 106인의 고신을 내어주게 하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3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병주의 전지하에 변병을 수비하는 평안 함길도의 사람들에게 복무 연한에 따라 특혜를 주게 하다. 평안도와 함길도의 사람들이 멀리 변방 고을을 수비하라고 여러 해를 계속하고 있으니 매우 가엾고 민망하다. 지금부터는 부방한 지 7년 이상 된 자에게는 벼슬을 하지 않은 자이면 종구품의 벼슬을 주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이면 한 작업을 승진시킨다. 또 17년 이상 된 자에게는 벼슬을 하지 않는 자이면 전구품을 원래 관직이 있는 자이면 한 작업을 띄어 벼슬을 주고 27년 이상 된 자에게는 벼슬을 하지 않았으면 종팔품을 제수하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이면 두 작업을 띄어 올려 벼슬을 준다. 본래부터 변방의 고을에 살던 사람으로서 각기 그 본군에서 부방하는 사람 중에 60세 이상인 자에게는 벼슬을 하지 않은 자이면 전구품을 제수하고 원래 관직이 있는 사람이면 한 작업을 띄어 벼슬을 제수하되 모두 상관으로 제수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보름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배국은 세종 26년 7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한대로 하삼도의 채금을 정지하다. 세종시로 배국은 세종 26년 7월 1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내구마와 외구마를 줄이고자 하다. 제주 이 사금이 아뢰기를 지금 머물러 두고 기르는 말이 670필이온데 만약 초수에 거동하시는 필수를 감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병진년의 전례에 따라 다만 300필만 남겨두라 하였다. 세종시로 배국은 세종 26년 7월 1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의정부가 제출한 사창법을 심의하다. 여러 사람이 심의하고 말하기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진양대군 세조이다. 시켜서 승정원에 이르기를 나도 역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연법은 시행할 만하니 심의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 김종수가 마침 승정원에 나아가니 대군이 임금의 뜻을 전하고 묻기를 연법은 시행할 만한가? 라고 하니 종수가 대답하기를 시행할 만합니다고 하였다. 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고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함길도 관찰 절제사가 되었을 때 그 도에는 염분이 많이 있으며 각도에도 또한 많이 있사오니 먼저 각도와 각고의 염분을 사용하여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 값을 넉넉히 하여 팔면 백성들이 즐겨 살 것입니다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각도가 같고 우리의 염분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 마땅히 그것을 다 빼앗아서 드러내어 쓸 수 있겠는가 하니 종수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다 있어서 소금 굽는 이익이 많구만 국가에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니 신은 거기 유감이옵니다 하였다. 대군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물고기와 소금이 이를 말하였으니 물고기는 어찌 이익됨이 없겠는가 하니 종수가 말하기를 만약 각고의 어전을 이용하여 잡은 물고기를 상거래한다면 이득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했다. 대군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산에 가서 돈을 주저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리가 없으니 돈을 주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인들 어찌 이가 없겠는가 하니 종수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도 생성되는 철을 이루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경성등지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거의 6두를 이뤄냅니다. 하므로 대군이 말하기를 철이 그렇게 많은데 쓰기에 넉넉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마 채취하는 것은 적고 쓰는 것은 많기 때문일까? 하니 종수가 대답하기를 만약 많이 채취하게 하여 농기구를 만들어서 값을 싸게 판단 백성들이 즐겨 사갈 것입니다 하였다. 대군이 또 종수에게 말하기를 장관께서 일찍이 말하기를 건년에 흉년이 연속되었고 금년에는 가뭄이 매우 심한데 저축한 것은 넉넉지 못하니 내가 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만약 백성들이 기아에 걸려 도적이 때를 지어 일어난다면 어찌 한갓 형벌을 주거나 죽이곤 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그 굶주려 죽는 자를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사창의 법을 시행하고자 하니 사창의 장이 될 만한 자를 모집하되 그 중에서 청렴하고 근신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고 처음에는 몇 섬의 양국을 주어 보훈을 삼게 하며 그 출납과 흩어주고 거두는 드리는 일을 그가 스스로 하게 맡긴다. 그리하여 해마다 본곡을 바치게 하고 본관은 그 이식으로 받은 곡식을 가지고 관내 백성을 구제하게 하되 이식한 것이 많아서 능히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여 백성을 구제하지 못하는 자에겐 죄를 주며 또 탐욕하여 성념하지 않은 자는 백성의 고소를 들어서 죄주게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셨다. 하니 종수가 말하기를 사창의 제도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4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방술과 고중안이 헌능의 도국에 대해 상언하니 의정부와 예조에 의논하게 하다. 고중안이 상언하기를 청하옵건대 헌능의 도국 안에 있는 여러 무덤을 철거하고 또 주산의 서쪽 제의 통로를 막아버리도록 하옵소서 하니 의정부와 예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지리의 여러 가지 서적을 자세히 참고하여 보아도 중안 등의 말은 실로 의거한 것이 없고 다 제 혼자의 견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 무덤이 그대로 도국 내에 있다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한 일이오니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하십시오. 또 주산의 서쪽 제에는 처음에는 도로가 없었는데 부근의 주민들과 수호군들이 내왕하여 길이 생기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엄중하게 검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다만 여러 무덤 중에서 능에 가장 가까운 것만을 이장하게 하였다. 도국은 산세가 포용한 지국을 말한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4일 신유 6번째 기사. 전라도 김제군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4일 신유 7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오진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성군부정 최유의 상언에 의하여 아뢰기를 1. 오진에 들어가 사는 사람 중에 그 동거하는 여정으로 원래 군적에 등록되지 않은 자와 처음 입거시킬 때 새로 설치한 변진을 끓여서 온갖 방법으로 모피하고 호주와 함께 따라가지 않은 자를 비록 그의 본관에 통첩하여도 본관이 그가 본래 군적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 또한 잡아보내지 않으며, 또 처음에 호주와 함께 입거한 자도 또한 서로 이어 도망하여 본관에 숨으니 변진의 군주는 날마다 줄어들옵니다. 청하건대 입거하였다가 도로 도망하여 숨은 자는 전례에 의하여 온 가족을 입거시키도록 하고, 비록 원래 군적에 들지 않았더라도 갑인년과 신유년 이전에 한 후에 동거한 것이 분명한 자는 옳고 그른 것을 묻지 않고 모두 다 본후로 잡아보내어 방어를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조의 도망인과 용납하여 은닉한 자는 온 가족을 변진에 입거시킨다는 것을 거듭 밝혀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군적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이미 입거한 사람 이외에는 입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온당하고 유익하겠습니다. 1. 오진과 각고울의 둔전의 경작과 수학은 모두 관내의 백성을 사역함으로 침노하고 학대함이 다단하여서 백성들이 그 폐해를 입고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둔전 제도를 폐지하고 빈민들에게 고루 나눠주고 관내 주민의 경작 면적을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5개월 이하에는 관에서 종자 1두를 주며 10개월 이하에는 2두를 주되, 가을이 되면 노는 곡식 12두를 수납하고 밭에서는 15두를 수납하여 공룡에 충당하면 공룡이 넉넉하여서 반드시 둔전으로 백성을 침학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우조에 대하여서는 토지는 주지 않고 다만 관에서 종자만을 준 뒤에 일정한 수량의 곡식을 수납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감사로 하여금 육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민을 사역하지 말라는 법을 거듭 밝히고 엄중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진에 차정군을 설치하는 것은 만약 정군이 요구하면 곧 차정군으로서 대신 수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령들이 설치한 본의를 본받지 않고 예사로 정군에 비교하여 여러 가지 역무를 시키는 까닭에 한호의 사람으로서 두 가지 역무를 견딜 수 없으므로 도망하는 자가 잇따라 생기고 군사의 수가 날로 줄어드오니, 청하건대 차정군을 다른 곳에 부리는 것을 일체 은검할 것입니다. 요사이 길주 이남으로부터 안변 이북의 부유한 자를 골라서 오진에 입거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입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어 부유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가옥을 수선하지 않으며 산업을 힘쓰지 않아서 날로 빈궁하여 갑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길주 이남으로부터 안변 이북의 주민은 오진에 입거시키지 말게 하시고, 이미 일찍이 중앙과 지방에 법을 세운 규정에 의하여 고의로 장형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온 가족을 입거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위의 두 조목을 모두 상언대로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일본국 대대전이 보낸 경념 등을 인견하다.
일본군 대내전 다나량이 보낸 경념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험난한 길에 오느라고 수고하였다고 하니 염이 대답하기를 대내전이 대장경의 하사를 받고 저를 시켜 살해하게 하였사온데 이제 인견하시는 은혜를 입으니 행로이 어려웠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강권선이 갔을 때 예우를 매우 후하게 하여 주어서 내가 매우 기쁘다 하니 염이 대답하기를 삼가 성상의 뜻을 대내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인도하여 내보내고 명하여 조계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생원시를 정지하자는 헌의가 있어 의정부와 육조에 논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어떤 이가 헌의하기를 금년에는 가뭄이 심하니 청하건대 생원시를 정지하십시오라고 하니 그 의견을 정부와 육조에 내려 의논하라. 또 헌의자가 말하기를 섭리는 지극하지 않은 바 없건만 가뭄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얘기는 비록 진나라의 서적을 불태운 일을 겪었으나 지금까지 전하해져서 성경이라고 일컬어지없는데 원령에 실려 있는 것처럼 모든 시책이 아마 극진하게 시행되지 못하여 가뭄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 원령에 실려 있는 내용을 자세히 고찰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 등이 최원이 외인을 살해한 것과 함길 평안도에 성 쌓는 일에 등에 관해 의논하게 하여 아래다. 우의정 신계 조화 찬성 하연 우찬성 황보인 조화 참찬 권제 우참찬 이숙치 이조판서 박안식 예조판서 김종서 병조판서 한화 공조판서 최부 형조판서 안승선, 이조참판 민신, 예조참판 정분, 병조참판 성념조를 불러 최원이 외인을 살해한 죄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항복한 자를 죽인 죄와 고의로 살인한 죄 중에 어느 죄에 적용할 것인가 하니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고살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이가 많았다. 또 평안함길 두도에 금년에 성을 쌓는 일이 좋은가 나쁜가를 논의하라고 명령하니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금년이 비록 가물다고 하나 양계에는 볕곡이 곧잘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도에 한재가 있다고 하여 성을 쌓지 않는다면 가령 명년에 곡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땅히 해마다 점차로 쌓아가는 일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성은 도적 오랑캐가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또한 반드시 듣고 있었을 것이온데 만약 금년에 쌓지 않는다면 중국과 도적 오랑캐가 반드시 말하기를 조선이 기근으로 인하여 성을 쌓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적인이 기회를 엿보는 마음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비록 100여 척만 쌓아도 좋겠습니다 하고 신계 등은 육조와 함께 세속하기를 아뢰기를 초수에 거둥하시는 이런 유람이나 사냥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제로 인하여 정지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전하의 한 몸은 조종이 부탁하신 중책을 지고 있사온데 지금 비록 가뭄으로 황폐하기는 하나 실롱에는 이르지 않았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조정의 창업을 생각하시어 대체를 생각하고 작은 폐해에 구애하지 말으시어 시민들의 소망에 보답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크게 가물고 또 천재가 있었으며 나의 병은 이미 오래되어 소수에 거둥하더라도 치료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경등이 힘써 청하니 내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한제로 각도의 전지 품질의 등급을 조사하는 일을 정지시키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5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왕비와 함께 금승대군 집에 거차하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5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가뭄이 심하니 양계에서 도망온 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하다. 금년은 가뭄이 심하여 민생이 염려된다. 각도에서 이미 출세한 떠돌이 사람들 중에 이미 양계에 들어가 살다가 도망해 온 자와 범죄하여 악행을 징계하기 위한 사람들은 금년 가을에 모두 다 들여보내고 그 밖의 사람들은 얼축년 가을을 기한으로 하여 들여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6일 개행 첫 번째 기사 우정은 허추가 함길도의 행성 쌓는 일을 정지할 것을 건의하니 허락하지 않다. 금년은 한재가 가장 심하오니 청하건대 함길도의 행성 쌓는 일을 정지하십시오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큰 일을 정지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다만 길주 이북의 장정만을 불러다가 쌓을 뿐이다 하였다. 추가 다시 아뢰기를 성을 쌓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가뭄을 만나 억지로 쌓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바가 아닙니다. 또 진의 백성들은 새로 옮겨간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금년에는 다 쌓을 수 없는 일이니 우선 풍년 들기를 기다려서 쌓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이 다 쌓아야 한다고 말함으로 쌓는 것이다. 대신들이 어찌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쌓는 것이 좋다고 말하겠는가? 속담에 하루가 늦어지면 10일이 늦어지고 10일이 늦어지면 한 해가 늦어진다고 한다. 만약 금년에 쌓을 수 없다고 하고 명년에 또 쌓을 수 없다고 한다면 큰일을 어느 때 완성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6일 개행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이승손이 초수에 거둥하는 일을 정지하지 말 것을 아뢰다. 충청도의 물가에 가골은 비록 한건하다고 하나 충주, 청주 등지는 벽곡이 곧잘 되었으니 청하건대 초수에 거둥하시는 일을 정지하지 마시어 시민들의 소망에 보답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의 한재가 병진년보다도 심하다. 거둥할 때 지방의 수령들이 이를 핑계삼아 건품을 거둬들이면 백성들의 폐해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 정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대신과 함께 굳이 청하니 만약 공급될 비용과 시위하는 무사의 수를 금년 봄에 거행한 거둥들이 반액으로 감한다면 내가 장차 거둥하겠다고 하였다. 승손이 말하기를 마땅히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조차 신이 장차 성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무슨 일이?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6일 개행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신주 모실 방을 새로 지을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봉상시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 단의 신주를 모셔두는 방이 본시 의 주방과 창고 사이에 있어서 예가 정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단마다 각기 신주를 넣어둘 방을 짓는다면 반드시 공사에 따르는 폐해가 있을 것이며 지키기도 또한 어려울 것이니 청하건대 본시군에 높고 깨끗한 곳을 골라서 신주를 모셔둘 집을 영조토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함길도에 장성을 쌓기 위해 황보인을 보내다. 도체찰사 황보인이 함길도를 향하여 출발하니 사헌장년 박중손이 아뢰기를 금년은 가뭄이 가장 심하고 또 천변이 있었으며 함길도와 평안도 이안계의 백성들은 지난해의 흉년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행히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곡식이 조금 잘 되었으나 그 결실이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금년이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도 또한 아직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전에 장성을 쌓지 않았어도 오히려 지금까지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성을 비록 금년 안에 다 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한 일인데 하물며 수년으로서도 다 쌓을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풍년이 든 뒤에 쌓아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에서 쌓는 것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황보인에게 명령하여 보낸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중손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숙이 장치하는 곳을 장생전의 예터에 짓다. 수기를 장치하는 곳을 장생전의 예터에 짓고 호조판서 박종우, 조화찬성 하연, 예조판서 김종수, 중추원사 이천, 첨지 중추원사 정책으로 수기를 감장하게 하였다. 수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관이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조화찬성 하연 등을 보내 헌능의 서쪽 혈을 보토하게 하다. 조화찬성 하연 예조판서 김종수 예문 대제학 정인재 공조판서 최부 참판 이사금 우승지 강석덕 지편정 교리 어효첨 성균직장 윤통과 술자 고중한 문맹검 등을 보내어 헌능의 서쪽 혈을 보토하게 하였으니 이는 장차 수령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제주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과 범죄를 묵과한 사람들을 구분하여 과제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가해 아뢰기를 제주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인은 이미 일찍이 내린 수교에 의하여 육지에 나오게 한 뒤에 평안도에 입거시킴은 물론 범죄의 실증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과제하여 전가를 평안도에 입거시키게 되어 형벌이 무겁고 가벼움이 마땅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범죄의 실증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는 형전의 정을 알고도 고치지 않은 죄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범과 구분하여서 과제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7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사 회천군 황유가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찰관 김문기가 적을 방한 장졸들의 공과 과실을 치게 하다. 신이 이산에 이르러 친히 접전한 곳을 살펴보니 그 군사를 숨겨두었던 상태가 매우 소활한 구석이 많았으며 우리 군대가 운과하여 있던 곳은 높고 험하거나 초목이 무성한 곳이 아니어서 싸움하기에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장이 또 적을 유인하여 육지 깊숙이 끌어들이지 않고 적이 겨우 육지에 오르자마자 먼저 이쪽에서 급히 공격하였기 때문에 섬멸시키지 못하고 적으로 하여금 도망쳐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또 복병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먼저 화포를 방사하여서 모두 군기를 잃고 다 무찌러 죽이거나 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선 네 척에 침몰하고 적병도 죽었으며 나머지 적병들은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패하여 달아났으니 적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공로가 꽤 현저합니다. 그러나 공과 과실이 서로 같으므로 그들의 공로를 사정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엎드려 상지를 기다립니다. 고 하니 유서를 내려 회답하기를 적을 방어한 장들에 대한 상벌은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정하겠으니 각 사람의 공과 과실을 자세하게 갖추어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기록을 나라.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관직의 제수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에 전제하다. 상관직은 이제부터 정운이 없으니 후세에 반드시 요행을 바라며 함부로 범람하게 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노인으로 90세 이상의 사람에게 제수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로가 있어서 마땅히 산관을 제수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의정부와 육주로 하여금 여러 사람이 서명하여 보고하게 한 뒤에 제수한다는 것은 이미 뚜렷한 법령이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각조에서 제수하는 자와 전지에 따라 제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모두 의논을 합의시켜서 여러 사람이 서문하여 계문한 뒤에 비로소 제수를 허락하게 할 것이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가뭄으로 하늘에 제사하기를 건의하니 허락하지 않다.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여 모든 기도할 만한 신에게는 제사를 배행하지 않은 데가 없건만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아니합니다. 신등은 거듭거듭 생각하여 보니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하는 법이 비록 각기 그 분수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은 천지의 길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이 궁지에 빠지면 근본을 생각하게 되고 일이 절박한 바 있으면 반드시 하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권변을 써서 바른 것을 얻는다면 이것도 또한 예가 아니오니 예이오니 이에 권변의 법을 조차 하늘에 제사하고 비를 빌어서 가뭄의 재앙을 구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참남한 예가 되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감히 하늘에 제사하자는 논의를 가지고 와서 아뢰는 자를 승조는 계달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허직수직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처음에 행직, 수직의 제도를 세울 때는 그것을 영구히 시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일에 신영손이 주서로서 30개월이 다 차기 전에 선무에 임명되었으므로 신등은 그것이 한때 특별한 언전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서 이전수가 또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무에 임명되어 종부 주부가 된 것은 입법한 본의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지태천군사 권우와 제천현감 김맹이는 외임으로 체대된 뒤에 1년도 못 되어서 또 외직에 전보된 것은 내직으로 돌아오고 외직으로 내어보내고 하는 것과 노고를 균평하게 하는 뜻의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스로 거간하는 일은 이미 이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니 권우나 김맹의 등의 일은 내가 마땅히 이주에 물어보겠다 하였다.